자, 이번 시간은 지적 공부 등에 관한 주제 묶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적 공부라는 주제에서만 두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외울 거 몇 개 안 됩니다. 딱 떨어지는 파트. 자, 일단 먼저 전체적인 체계부터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에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게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해서 자, 이 토지대장, 토지가 있으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무조건 등록이 되게 됩니다. 해서 지목이 임야일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나머지 27개 지목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한편 임야대장인데 혹시 우리가 토지 임야대장에는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뿐만 아니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일부 표시가 되게 되는데 혹시 공유관계이다 라고 하면 이 지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같이 세트로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임야인데 소유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임야대장 그리고 임야도 이걸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소유자가 2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지분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임야대장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임야도 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면적의 측정 방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전자면적 계산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전자면적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임야도 위에 스캔을 올려서 면적을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임야도의 축척은 1000분의 1, 1200, 임야도의 축척이라고 하는 것, 좀 이때 이제 거기 보면 3000분이라고 6000분의 1, 이 두 가지가 임야도의 축척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소축척 중에서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가 임야도의 축척이 되게 될 테고요. 이때 측량이라고 하는 건 다 임야도를 통해서 측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토지 대장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대장에 있어서 토지가 공유 관계이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논리구조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한편 토지 대장, 토지가 공유인데 이게 만약에 집합 건물이 있어서 공유 관계가 되게 되면은 이때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토지가 지분 형태, 공유 형태가 되면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이 있어서 소위 대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 지분을 표시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토지 대장에 대응해서 공유일 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하나가 공유지 연명부, 하나가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자, 이 경계 지적도가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 임야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듯이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한편 만약에 지적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도 비치가 돼 있으면은 이때 측량을 할 때는 지적도는 쓸모가 없어지고요. 뭘 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표시된 좌표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좌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면적 등을 측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 세트 봐서 아까 우리 임야도에는 3000분의 1, 6000분의 1이었었고요. 지적도의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7가지 10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지적도의 축척이 된다. 그래서 이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에다가 축척까지 표시를 해놨고요. 29회 때인가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척의 종류 7개 아셔야 돼. 500, 600, 2배씩 해서 1000, 1200. 그 다음에 나머지가 3개가 6의 배수. 그래서 6, 4, 14, 6, 5, 30, 그 다음에 6000 이렇게 해서 2400, 3000, 6000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 이제 지적도 얘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머릿속으로 세팅이 좀 되셔야지 이 파트를 소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임야 대장이 있으면 공유지 연명부 들어갈 수 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워낙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야도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야도의 축척에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런 게 있겠고, 한편 토지 대장이 있게 되면 공유관계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공유지 연명부도 있고 대지권 등록부도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건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다루고요. 한편 지적도는 무조건 들어가게 될 것인데 앞에 관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으면 이제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게 되면 자 이때는 지적도를 써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때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량을 하게 된다 해서 요게 이제 전체 그림을 다 본 다음에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고, 나중에 공부할 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토지 등의 등록할 사항, 면, 이, 개 이렇게 외워서 여기다 메모해 두시게 되면 거의 다 이 한 페이지 안에서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228페이지부터 자, 대장의 등록사항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은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런다? 대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기본이 각각의 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또는 공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1년에 보통 두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간의 어떤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쟁점, 바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면, 이, 개라고 해서 얘기 다 끝났죠? 면적과 이동 사유, 그 다음에 개별 공시 지가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뭘 봐야 된다? 바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왜 이제 면적과 이동 사유가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은 다른 지적 공부를 봐서는 면적이나 이동 사유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면적을 알고 싶으면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을 봐야 된다. 이동 사유, 이게 뭔 소리냐면 앞에 소리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를 변경하는 것을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동 사유 이런 게 이미 공부하셔서 신규 등록, 바다를 메꿨을 때 새롭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부른다. 근데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어디로? 지적도로 옮기고자 한다. 이걸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토지가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왜 200제곱미터냐? 합병을 해서 200인지 처음 신규 등록할 때부터 200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토지의 이동 사유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이동 사유. 사실 두 개로 다 끝나.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개만 외우면은 다 답을 고를 때는 지장이 없어. 근데 간간히 장난치는 게 개별 공시지가, 이걸 몰라도 답을 풀 수는 있는데 좀 풍성하게 쉽게 풀어가려면 개별 공시지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들어가 있다. 끝났어요. 나머지 볼 것도 없고 봐서도 안 돼. 다른 이유가 뭔지도 신경도 써서는 안 돼. 해서 면, 이, 개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등록사항이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뭐 물어봐. 그 이 장 번호는 뭡니까? 제일 끝머리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야. 쓰지도 마, 쪽팔리니까. 그런 것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도 아니야. 토지 대장이 여러 장으로 돼 있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면 페이지 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은 앞으로 지적도 임야도가 연계되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라는 것을 알려서 서로 이 경기를 보고 싶으면 지적도 몇 번을 봐라, 경기를 보고 싶으면 임야도 몇 번을 봐라, 이런 식의 내용. 나머지 뭐 토지 고유 번호, 주민등록번호처럼 토지마다 번호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외울 게 뭐라고요? 면, 이, 개. 이게요 어설프게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단순하게 면, 이, 개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16년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은 면, 이, 개. 면적과 이동 사유, 그 다음에 개별 공시 지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아까 이미 설명드렸었죠. 자, 토지의 이제 토지 대장을 보게 되면 주요 쟁점은 아닌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일부 표시가 되게 된다. 근데 이제 공유 관계이면 어떻다? 이 소유권의 지분에 관한 사항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지분에 관한 사항도 어떻다? 표시를 한다. 그래서 자, 공유지 연명부에서 필요한 개념은 딱 한 가지야. 지라고 하는 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된다? 공유지 연명부를 보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명대지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되지.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표시가 된다? 표명대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뭐라고요? 표명대지. 이건 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떤 토지 위에 집합 건물,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자 부득이하게 공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것이 뭐가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 해서 표라고 하는 거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행복 아파트라고 하는 거 건물의 명칭이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행복 아파트 이런 식의 노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지분 들어가고요. 대지권 비율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자 표명 대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소유권의 지분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자 대지권 등록부의 주요한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파트는 그냥 이걸로 다 끝납니다. 면의계지 표명 대지 끝 해서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갈 수가 있어요. 최근 문제에 나왔던 게 제일 어려웠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대지권 등록부하고 자 공유주 연명부의 등록상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 오직 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만 연결하시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공부 안 했던 내용들도 몇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순한 거야. 그냥 공통적인 등록사유는 결국 뭐가 돼? 지분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대지권 등록부만의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나중에 기출을 가지고 한 번씩 쭉 스크린을 해 가실 텐데 문제 포인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자 면의계 지 표명 대지 이건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실 때 딱 이 틀 아래에서 접근을 해야 돼. 문제를 보면서 해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면의계지 표명 대지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 16년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외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기계적으로 표명 대지 면의계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해 가게 되면 딱딱딱 떨어지게 되고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의 등록상. 자,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할 게, 자, 도면 해서 도면의 등록상이라는 것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재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끝났습니다. 재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재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재축 색치경지라고 해서 이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자,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등록상을 보게 되면 무슨 동 몇 번지 일대라고 하는 자, 제명, 제목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표시가 돼 축척도 표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 6,000분의 1이었었고 지적도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총 7종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적도냐 임야도에 따라서 자 축척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긴 할 텐데 이 지적도의 축척이 얼마인지를 표시해 주는 게 축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분의 1 이래 되겠다 하십시다. 그리고 지적도에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표시가 들어가요. 이걸 찾아보기라는 용어를 쓰죠. 이거 옛날에 교재 쓸 때는 색인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오래전 교재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다고 색인이라고 써요. 교재 제일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법률 항의 하게 되면 몇 페이지를 봐라 이런 식의 내용들. 색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적도의 번호가 만약에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이야. 지적도가 10번이다. 이 문제 지적도가 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위쪽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16번을 봐라. 아래쪽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24번을 봐라. 오른쪽을 보려면 뭐 36번을 봐라. 왼쪽을 보려면 2번을 봐라.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이 지적도에서 옆에 좌우, 상하 좌우 어디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관련 지적도의 번호를 매겨주는 걸 뭐란다? 색인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축 색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 나와 있죠. 제일 감동적인 얘기지. 치 나와 있죠. 위치, 수치, 또 뭐야? 위치 나와 있나요? 이건 무식하게 치치치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재축 색치까지 보셨습니다. 경 나와 있죠. 경계라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는 게 지목까지 같이 묶어서 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우리가 앞에서 지목이라고 하는 거 천원차장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표시를 할 때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다? 이음절어를 표기한다. 하천은 천으로 표기하게 될 테고 유원절은 원으로 표시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로 표기하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지? 공장 용지는 어떻다? 장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해서 이게 다 외웠어. 재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재축 색치경지. 자, 다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면의계지 표명 돼지 재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면이계, 지, 그 다음에 표명대지, 그리고 제축, 색치경, 지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일단 그림을 잡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을 붙여서 이제 검토를 해볼게.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토지대장이 있고, 어차피 임야대장, 임야도는 거의 포인트 아닙니다. 무조건 토지대장, 지적도 얘기로 가야 돼. 토지대장, 지적도를 보다 보면, 지적도를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 동네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비치된 지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도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대충 구획정리 사업이 다 끝난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적도의 축척은 뭐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 개발 안 된 지역들은 그냥 지적도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그 지적도에다가 거리라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에서 와 달라지는 게 뭐야? 거리라는 것을 표시해줘라. 그러니까 지적도가 이렇게 돼 있어. 지적도가 여러 가지 필지의 지번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30cm 이런 식으로 거리가 표시가 돼 있으면 아, 여기는 어떠다. 이 지적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비치가 된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스토리 자체가 지금 지적도에 포함될 사항의 주요 이슈가 뭐라고요? 제축, 색치경지라고 이렇게 외웠다고 치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지적도야.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모두 표시를 해줘야 된다. 거리라는 것도 어떻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거리라는 것도 어떻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자 도면의 등록상 논하면서 제축, 색치경지라는 것을 일단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추가적으로 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추가적인 항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도 어떻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 차를 붙일 텐데 일단 다시 갑시다. 일반적인 지적도 같은 경우는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이것만 어떻다 표시가 되는데 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의 경우에는 어떻다 이때는 거리라는 것도 어떻다 추가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족이 있죠. 자, 원래 우리가 앞에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측량을 한다? 지적도가 있으면 지적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측량을 한다라고 전제를 삼았습니다. 다시요. 자, 토지 대장이 있고 지적도가 있게 되면은 면적을 측량함에 있어서는 지적도 위에 스캔을 올려서 지적도를 가지고 다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에서는 지적도보다 훨씬 세밀하고 정확한 것이 좌표이기 때문에 면적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지적도가 아니라 좌표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런 수많은 경계점을 쭉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딱 해서 이 면적은 뭐 49.542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야. 다시요. 일반적으로 면적의 측정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지적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에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지적도를 못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가지고 면적의 측정은 바로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걸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 자, 지적도에, 자, 이건 면적을 측정할 수 없는 지적도가 되는데, 아까 뭐도 표시해줘라, 거리도 표시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어려운 게 이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지난번 시험에서 이 미친놈들이 임야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 어렵다고.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은 지적도는 있을지언정 임야도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산 꼭대기에다가 싹 밀어버리고 만약에 신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지적도를 비치하는 것이지 임야도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에 제명, 아까 무슨 동 몇 번지 일대라는 제명 끝에다가 뭐라고? 좌표라고 표시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 면적을 측정할 때 뭘 가지고?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별 생각 없이 지적도를 딱 올려놓고 면적을 측정하려고 할 때 스톱! 멈추시오. 이 지적도를 갖고는 어떻다? 측량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뭘 가지고?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멈추시오 라는 얘기를 뭔 얘기를 한다고?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표시를 해라. 경고 문구를 붙이는 거야. 아니야 이 지적도 갖고 측량 못해. 여기는 뭘 가지고? 좌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측량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명 바로 끝에다가 뭐라고?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문제 구성할 때 제명 앞에다가 좌표라고 적는다. 제명 끝에다가 수치라고 적는다. 이렇게 말장난을 한다고. 이 수치라고 말장난하는 취지가 뭐냐면 좌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치 지적이라고 정의하고요. 지적도나 임야도처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도해 지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 지적, 도해 지적. 그것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데 다시 자,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으면 더 이상 이놈의 지적도를 갖고는 면적을 측정할 수 없다.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실수할까봐 제명 끝에다가 뭐라고? 좌표라고 적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각선, 지도 외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 뒤에는 이제 거의 포인트가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도 외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다가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 그럼 정리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어떤 지적도가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 제명이라고 하는 거 있겠죠? 축척 있겠죠? 색인도 있겠죠? 각종의 치치치 들어가겠죠? 경계 들어가고 지목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지적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또 다른 지적도가 있는데 제명이 있고 축척이 있고 색인도 있고 한데 어떤 지적도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제명 끝에다가 뭐라고? 좌표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도각선, 지도 외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놈의 지적도에는 뭐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거리라는 것도 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적도가 두 가지 버전이야. 제축, 색지경, 지로 끝나는 지적도가 일반적인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서는 첫 번째 제명 끝에다 뭐라고 표시할 때? 좌표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지도 외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다가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 자, 지도 가운데에다가는 뭐가 들어야 돼?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표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면 겁나 어려운 거야. 해서 다시 갑시다. 제축, 색지경지.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세팅이 돼야 돼. 제축, 색지경, 지라고 하는 거. 이게 세팅이 됐다는 전제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을 갖춰준 지역의 지적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자, 이제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서비스를 해줄 거. 그리고 끝에다가 오해하지 말라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쳐먹는 것들 위해서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되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중간에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면 227페이지 이 그림에다가 쓰는 거야.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했대. 임야대장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토지대장에 뭐가 있었지? 가만히 있어봐 헷갈리니까 면이계라고 하는 거 메모하면 되잖아. 면이계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 뭐가 들어가? 지. 대권 등록부에 뭐가 들어가?
표명대지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는 제축 색치경지에다가 좌표라고 하는 거, 거리라고 하는 거,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다 적어야 된다. 이러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다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면이계,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분해서 지분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표명대지,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뭐라고요?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일단 대가리 따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생각이 안 난다고 계속 책을 자꾸 찾아보면 그게 마약처럼 개판돼 버려. 볼 때만 알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는 추가적으로 자, 제명 끝에다가 좌표, 그 다음에 중간에 거리, 좌표에서 계산하는 거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도면 끝에 지도 묘역선 오른쪽 아래 끝에다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등록상 거의 다 마스터가 되셨고요. 마지막 남는 주제가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여기서는 그냥 좌호호호 끝나버리는 거야. 좌호호호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좌표죠. 그 각각의 경계점의 동경, 북이 이런 식의 좌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 정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각각의 점에 자,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호 나와 있죠? 대충 봐요. 자세히 보면 힘드니까 호 들어가면 어떻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경계가 됐든 면적이 됐든 뭘 가지고 다 계산한다? 바로 좌표를 가지고 계산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적도 비치 지역에서는 뭘 가지고 그 지적도 자체를 가지고 면적이나 경계를 논함에 있어서 논하게 될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된 지역에 있어서는 뭘 가지고 좌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다? 바로 자 면적 경계를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봤던 얘기 있었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갖춰진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뭐라고? 좌표라고 적어야 되고, 끄트머리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중간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 끝났다니까 이게 전부라고. 근데 여기서 1년에 2문제가 구성이 돼.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가는 방법은 면이계, 지, 표명대지, 제축, 색치경지, 좌호호호 딱 세팅해놓고, 다만 제축, 색치경지 위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첫 번째 제명 끝에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라는 것을 표시해줘라.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래서 논리구조가 아까 면적 계산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던 지역에서는 바로 좌표 면적 계산법 또는 경위의 측량 방법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될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의 지적도 이때는 소위 전자면적 계산법이라서 스캐너로 지도를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다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여러분 교재 22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외우시면 다 끝나. 여기서 1년에 2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1년에 2문제가 구성이 돼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지적 공부의 보존 복구 열람 이어서 보겠습니다.